안녕!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2025년에 나도 비건을 해볼까? 라는 관심이 조금 생겨서인가요? 그렇다면 대단히 환영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비건이 소수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비건을 시작한 친구들도 1, 2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비건 생활을 접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4년 차밖에 안 됐지만 나름 그간 쌓인 노하우와 꿀팁들로 여러분들이 비건 생활을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비건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에 예상치도 못한 동물성 식품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고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랑은 차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생각보다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특히 비건을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시겠지만 동물을 착취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초반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건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겠죠? 도미니언 같은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다큐를 봤을 수도 있고 소나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 가지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되게 그랬거든요. 초점이 항상 그렇게 실패한 나에 대한 자책, 죄책감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재미없어요. 비건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무슨 벌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비건 생활의 즐거움을 빨리 찾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요리하는 즐거움. 저는 비건하기 전엔 요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사 먹거나 배달시키거나 본가에서 반찬 받아서 먹거나 이랬는데 비건이 되고 요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채로운 자연의 색깔 이런 색깔들을 접시에 담고 이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람들한테 레시피를 공유하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우니까 지속 가능해졌어요. 또 다른 즐거움은 비건 맛집 찾는 즐거움. 비건이 아니면 비건 맛집에 갈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건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런 맛집을 하나하나 부셨을 때 오는 그 즐거움 그것도 엄청 크거든요. 맛있는 게 많아요. 비건 해도 맛있는 게 많아요.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되게 많은 부분이 양념 맛이에요. 그래서 저도 냉장고 열면은 돼지갈비 양념, 닭갈비 양념 이런 거 있어요. 그 양념은 비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고기여서 맛있다. 고기만이 줄 수 있는 맛도 있죠. 그치만 양념이 주는 즐거움이 되게 큰 거였기 때문에 그 양념을 잘 살린 또 비건 맛집을 가면 비건이 아닌 음식을 먹을 때만큼의 즐거움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짜 큰 즐거움은 비건을 초반에 몇 주 혹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시겠지만 몸의 변화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저는 제일 크게 느낀 건 몸이 진짜 가벼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이라는 고강도 운동을 이제 6년 가까이 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수행 능력이 되게 좋아지고 숨 돌아오는 게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차곡차곡 늘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자고 이걸 느끼고 나면은 못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나한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은 훨씬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걸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책감으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내 식탁에 올릴 것을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컨트롤을 쥐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아시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비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챙겨 먹는 팁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단백질에 집착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 저도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비건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단백질 어디서 먹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여러분이 비건을 하겠다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일 거예요. 너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하게?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비건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식물성 단백질원이 뭔지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요. 내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촘촘하게 짜서 식단 관리를 했어요. 물론 비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골고루 먹는다면은 단백질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경이 쓰인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꿀팁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 식물성 단백질이랑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은 뭐 100g, 200g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날 단백질 몇 그램 충족 이렇잖아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골고루 여러 가지 식품군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섭취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물성 식품이라고 무조건 단백질이 적은 건 아니에요. 스피룰리나 같은 그런 슈퍼푸드는 닭가슴살이랑 비교하면 같은 100g당 그 단백질이 거의 2배 더 들어있거든요. 근데 닭가슴살은 100g 먹을 수 있잖아요. 스피룰리나는 해조류예요. 100g 먹기 이제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병아리콩, 두부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단일 식품으로 특정 그램을 섭취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한 접시에 먹으면 맛도 있고 단백질 양도 빵빵하게 확보가 되고 조금 창의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고기를 구우면 그걸로 그날에 어쨌든 근사한 요리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비건을 하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건 생활의 이제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잘 챙겨 먹어서인지 골격근량이 지난 4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물론 운동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량도 꾸준히 올라서 개인적으로 근성장을 하거나 뭐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도 조금 신경 써서 먹는다면은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다 라고 여러분한테 일단 마음의 안정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그래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콩 같은 게 대표적인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인 경우고요. 그치만 이런 건 있어요.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 메티오닌이 조금 부족하대요. 근데 그러면 그건 또 쌀에 있어요. 아니면 햄프시드에 있고 퀴노아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식물성 단백질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밥을 지을 때 아예 현미에다가 뭐 렌틸콩, 퀴노아, 햄프시드, 아마씨 이렇게 다 넣어서 그냥 지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영양소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단백질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골고루 챙겨 먹는 습관을 해보시라. 요게 저의 두 번째 꿀팁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건 영양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비건 하면은 뭐 B12 부족하고 뭐 오메가3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비건들은 이런 거 부족하니까 챙겨 먹어야 돼 하는 것들은 사실 현대인은 다 부족한 거고 누구나 챙겨 먹어야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섭취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 받아서 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고 또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채식을 하든 뭐 잡식을 하든 섭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영양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이라면 챙겨 먹어야 한다. 그리고 비건도 현대인이고 비건을 안 하는 사람도 현대인이니까 그냥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치만 이런 건 있겠죠? 동물성 오메가3가 좀 더 흡수율이 높다거나 좀 더 효과가 좋다거나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 친언니가 공교롭게도 이런 영양제 쪽에서 10만 인플루언서인 약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직접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비건이어서 특별히 부족하다기보다 그냥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면 되는데 그 기본 세팅이 ODU라고 하더라고요.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오메가3를 구성하는 DHA랑 EPA 때문인데요. DHA랑 EPA 합이 이제 1000mg 정도 되는 게 적당한 오메가3 함유율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DHA보다 EPA 함량이 훨씬 중요하대요. EPA가 영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데이터가 훨씬 많고요.
EPA 효능은 되게 검증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EPA 함량이 중요하다. 그럼 DHA랑 EPA 함량이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보통 1대1이거나 EPA가 더 높대요. 근데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 EPA가 되게 낮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뭐 식물성을 먹으니까 감안하고 뭐 1대1은 안 되더라도 몇 대 몇 정도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오메가3냐 그랬더니 2대1 정도가 돼도 괜찮은 오메가3래요. DHA가 2, EPA가 1. 근데 요새 또 영양제가 워낙 잘 나오잖아요. 아이허브 좀 뒤져보니까 되게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비건 오메가3를 보니까 DHA가 420, EPA가 210, 그래서 2대1 정도 비율인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추천을 또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남겨볼게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D3여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D2가 식물성이고 D3는 동물에서 추출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비건 D3도 있습니다. 그리고 IU가 몇이냐가 중요하지 이게 동물성 D3여야만 하고 식물성 D3여야만 되고 이런 건 없대요. 그냥 D3면 되고 IU가 중요하다. 유산균도 마찬가지.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균 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200억 이상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지만 내가 골고루 잘 챙겨 먹었다면은 특별히 현대인에 비해 부족한 건 없다. 하지만 현대인이라면은 모두가 부족한 게 있다. ODU,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건 제품 중에서도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골라서 섭취를 하면 된다. 마지막 꿀팁은 항상 공부하기. 비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고 사실 고기를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장식 축산업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비건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 까먹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고기 보면 뭐 나는 안 먹지만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걸 까먹는 게 되게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 일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랑 그 동물이란 존재 사이에 연결고리가 계속 느슨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을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사회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고기는 이제 잘 먹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이제 법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거나 도살하는 게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개라는 종을 먹는 거는 우리는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개가 우리랑 너무 연결고리가 강해서 그래요. 개라는 존재랑은 이제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죽여서 털 뽑고 구워서 이 살점을 먹는다? 이런 게 상상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게 된 거죠. 반면에 돼지, 소, 닭 솔직히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 돼지, 소, 닭 볼 일 있으신가요? 없죠. 정육점에서 시체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돼지 살아있는 거 본 적 없고 얘 도살되는 거 상상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고기로 눈앞에 있으니까 와 맛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비건 오래 한 친구들은 정육점 가가지고 그런 살코기 보면 좀 징그럽고 시체 같대요. 근데 저는 비건 한지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육점 가서 그런 고기를 보잖아요. 그럼 맛있겠다 맛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아직도 저는 어설픈 비건이에요. 근데 그건 계속 연결고리가 느슨해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계속 강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비건을 잘 하기 위해서도 건강적인,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찾아봐라.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꿀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 비거니즘, 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책이 요거예요. 여기 되게 많이 바랬는데 조너선 사프런 포어라는 원래 되게 유명한 작가거든요. 문학계에서도 한 획을 그으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쓴 이제 논픽션인데 제목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 책을 읽는 동안 고기 먹는 거 나빠,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먹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어떤 일일까?
과연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먹는 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를 이제 타고 추적을 하면서 이 동물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도살을 당했고 우리가 동물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책인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저는 사실 처음에 비건하기 전에 비건하는 사람들은 되게 감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동물들이 불쌍해서 안 먹는 거니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불쌍해서 안 먹는 것도 되게 숭고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연민이란 건 되게 중요한 감정이니까. 근데 어쨌든 비건이 아닐 때는 그거 되게 비이성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니 뭐 고기 먹고 뭐 죽이면 죽이는 거고 우리 사냥도 하고 그랬는데 불쌍하다고 안 먹어? 그거 되게 비이성적이야 이랬는데, 이거를 읽고 나서요, 비건이 굉장히 이성적인 거구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동물을 식탁에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도살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고 동물들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걸 알면 다 비건할걸? 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건 생활을 하면서 계속 모티베이션을 얻어가세요. 이런 책들을 읽고, 또 한때 유명했던 다큐들 있죠? 더 게임 체인저스나 뭐 도미니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현실을 알게 되면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드린 꿀팁은 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비건이 되고 가장 좋은 점, 가장 모티베이션이 되는 점, 가장 너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자려고 침대에 딱 눕잖아요. 그때 누워서 내가 오늘 하루 식탁 위에서 어떤 동물도 죽이지 않았다 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되게 행복하고요, 되게 삶이 충만하다고 느껴요. 내가 내 식탁에 뭘 올릴 것이고 뭘 올리지 않을 것이고 라는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느낌. 사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쥐고 있다, 내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기분은 정말 다른 어떤 거랑도 비교할 수 없는 뿌듯한 성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설퍼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향해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즐겁고 지속 가능한 비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